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얼 뉴 그래픽스의 이해와 활용. 자, 오늘은 4회차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까지 했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제 코드를 만들고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프로트 함수를 ng 체계의 프로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프로트 함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윈도우 함수를 사전에 사용해서 그래픽 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옵션을 어, 줘서 띄운 다음에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current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사인 곡선을 그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사인 곡선을 만들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컬러나 thick, 그 다음에 X레인지, X틱 인터벌 이런 세부 속성들을 좀 더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해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볼 작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사인 곡선을 이렇게 0에서 그 x축이 0에서 360까지의 범위를 갖는 이런 x축 그다음에 y축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xy축 공간에 이제 뭐가 더 추가될 거냐면 그 코사인 곡선 있죠. 코사인 곡선을 제가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코사인 곡선이 아마 그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코사인 곡선이 여기에 덧그려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플롯 공간상에다가 추가적인 플롯을 덧그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작업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 x는 그대로고 y가 이제 그 사인 값들로 구성된 y가 있을 거고 코사인 값들로 구성된 y를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y1이라고 제가 바꿀게요, 이름을.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인 곡선에 해당되는 그림이 x, y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제가 p1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 레인지, y 레인지 이런 그 속성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이때는 후속 변경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 앞에다가 다 x 레인지 이퀄 0에서 360, 그다음에 x 틱 인터벌 이퀄 90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사인 곡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두 번째 사인 곡선 얘를 y2라고 할 거고 얘는 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값들로 구성된 이런 데이터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대로 카피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다 P2로 제가 이렇게 X에 Y2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코사인 곡선은 제가 이제 그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레드 색깔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stick은 그대로 2까지 할 텐데요. 어,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덧 그릴 거잖아. 이게 그림을 아예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XY 축 공간은 그대로 활용한 상태로 덧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슬래시 오버플롯이에요. 자, 오버플롯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앞서 그려져 있던 당연히 이거 이 오버플롯을 쓰려면은 기존에 그려진 플롯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플롯이 그려놓은 XY 공간 축 공간에다가 그냥 살짝 요 새로운 데이터 선만 덧그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좀 더 추가를 내용을 한 다음에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사인 곡선이 그려지고 빨간색으로 코사인 곡선이 그 위에 덧그려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플롯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어, 기존에 그렸던 플롯이 이미 이제 마련해 놓은 x축, y축 공간에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덧그리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고요. 마치 이 DG 체계에서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오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오플롯. 그거랑 비슷한 기능인데 NG에서는 플롯으로 그냥 다 통일해서 쓰되 오버플롯을 쓸 경우가 바로 오플롯의 기능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덧그리는 프로세서는 보시는 것처럼 선 자체의 특성 있죠. 색깔이나 두께 이런 것들만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굳이 X 레인지, Y 레인지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축 자체에 대한 설정은 앞선 프로세서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런 속성들을 또 추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아마 좀 이상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선 자체의 특성을 바꾸는 정도만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플롯을 추가적으로 그리는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오버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도 대충 요약을 해놨지만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플롯들을 중첩해서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오버플롯. 그래서 커런트라는 키워드와 오버플롯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의미가 사실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커런트는 현재 활성화된 그래픽 창에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오버플롯은 앞서 봤듯이 이미 표출되어 있는 플롯의 좌표 계상에 중첩해서 표출하는 하라는 그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두 번째 플롯 그릴 때는 여기선 커런트를 제가 안 썼어요. 여기선 커런트도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앞에서 그려진 플롯 공간 자체가 현재 액티브한 그래픽 창에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커런트까지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헷갈려 가지고 이게 오버플롯을 안 하고 커런트라고 제가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잘. 근데 여기 X축을 보시면 엉망이죠.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그려진 이 코사인 곡선을 그린 플롯은 축에 대한 어떤 설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왜 그 X축의 범위나 눈금 간격 같은 걸 설정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상태로만 X축이 그려진 상태라서 그게 겹쳐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따로따로 그냥 그 위에 덧대해서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진정한 오버플롯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그 앞서 그려져 있던 축은 그대로 활용한 상태에서 새로운 선이 그려지게 하려면은 오버플롯을 써야만 한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해볼 거냐면은 이번엔 제가 이제 두 번째 플롯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ng plot 2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요 그 데이터 자체는 앞서 우리가 봤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비슷하게 할 건데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x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 제가 적어 보면은 이렇게 하고 y는 사인 곡선으로 하되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픽 창 띄우고 그다음에 그래픽 저기 그 사인 곡선 그리는 요 내용을 제가 앞선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선 제가 뭐 특별히 덧그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 그냥 하나만 그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죠. 자 여기까지는 보면은 앞서 우리가 처음에 앞선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초기 버전의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장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사실 뭐 앞서 그렸던 그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여기선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X 데이터 보세요. X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까는 빈드젠 361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7이죠. 그러니까 37이면 어떻게 되냐면 빈드젠 37이면은 0에서 시작해서 37개니까 끝나는 숫자는 36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36까지인데 여기다가 얼마 어떻게 했냐면은 10을 곱했죠.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는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35, 36까지 가는데 여기 10을 곱하니까 0, 10, 20, 30, 40, 50 해가지고 360까지. 그러니까 0에서 360까지 10의 간격을 갖는 그런 숫자들의 어, 집합이다, 수열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가 앞서는 361개였지만 여기서 37개, 0에서부터 36까지 10의 간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으로 이어서 그렸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앞서 그렸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어떤 기호로 심볼의 형태로 표시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심볼, 원형 심볼로 개별 데이터 포인트들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속성들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심볼이에요. 심볼 이퀄. 자, 여기서 이제 따옴표를 하고서 이제 심볼의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요.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서클이에요. 서클이란 심볼, 원형 심볼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먼저 심볼만 설정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심볼을 그리면서 선이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선은 안 그리고 심볼만, 동그라미 심볼만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냐. 자, 이건 정답을 알려드리면은 아까 잠시 나왔었어요.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이 사실 0이면은 그냥 디폴트인 솔리드 라인이고 실선이고 1이면 그 도티드 라인, 그러니까 점선이고 2면은 대시드 라인, 그러니까 끊어진 선이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 값을 갖다가 여기서 그 어떻게 6으로 설정하면요. 그럼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을 아예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 스타일 이퀄 6 하면은 선을 아예 그리지 않는 옵션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자, 원형 심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심볼 색깔을 이게 지금 그 비어 있는 상태인데 좀 채우면 좋겠죠. 그래서 심볼의 내부 색깔을 채워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키워드가 있어, 그 속성이 있는데 슬래시 sym 언더바 필드 심 필드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은 심볼의 내부를 색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심볼의 내부가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플롯 함수를 사용할 때 컬러를 블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일단 심필드라고 하는 속성만 사용하게 되면은 그 색상을 채울 때 채우는 색깔을 그냥 만약에 컬러란 속성이 이미 사용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 명시된 색깔을 그대로 사용해서 내부를 채우게 되고, 만약에 요 내부를 채우는 색깔을 이제 별도의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im fill color라고 하는 속성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예를 들면 오렌지 색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내부를 심볼의 내부를 채우는 색상을 이렇게 별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서 모니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심볼을 내부로 채운 색상은 오렌지색이고 심볼 자체 윤곽선 있죠. 원형 윤곽선은 아직도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차피 그 컬러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블루가 아니라 나는 그냥 까만색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블랙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옵션을 주지 마시던가 컬러를. 어차피 그 컬러에 대해서 별도의 설정이 없을 때는 기본은 까만색이거든요. 그래서 어, 블랙을 줘야겠네요. 제가 이거 혼동했네요. 예. 블랙으로 지정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까만색 윤곽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볼의 크기가 지금 이게 조금 작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이 크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설정하실 수 있는데, 자, 아래로 내리고 이거는 심 사이즈 이퀄 기본이 1이기 때문에 1.5 하면은 1.5배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옵션들을 쓰면은 그 심볼의 형태, 그리고 이제 심볼의 형태가 지금 그 원형으로 해놨는데 서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퀘어 하면 사각형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은 마른 목골,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심볼의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고, 다시 서클로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심볼 관련해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그 속성들을 사용을 했는데, 심볼, 심필드, 심필 컬러, 심 사이즈 등등. 그래서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도움말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움말에서 이제 플롯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심, SYM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지금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플롯. 예. 자, 플러스로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SYM으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심 컬러, 심 필드, 심 필 컬러, 뭐 어쩌고저쩌고, 심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심 띡, 심볼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심볼부터 보시면은, 자, 어떤 심볼들이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 정보들이 뜨는데, 우리가 썼던 게 뭐였냐면은 서클하고 스퀘어, 다이아몬드 이 정도를 써봤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심볼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게 여기에 펜타곤, 뭐 헥사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심볼 그 이름들도 정식 명칭을 그대로 다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약자 형태로 보시면 서클 같은 경우에 알파벳 O로 그냥 쓰셔도 되고, 스타, 헥사곤 이런 식으로 HH. 그래서 이거 심볼도 만약에 H로 하게 되면 헥사곤 형태로, 자, 이렇게 그려주게 되죠. 그리고 펜타곤이 되어야 할 경우에는 펜타곤이라고 써주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그 P라고만 써줘도 이렇게 오각형 형태의 심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그 관련된 속성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뭐 심 사이즈, 심 띡, 뭐 해가 심 오브젝트, 심 인크리먼트, 심 필드, 심 컬러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가 심볼 채우는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했지만은 이 NG 체계에서는요, 색상을 설정할 때 이렇게 그 색상의 고유 이름을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RGB 트리플렛으로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RGB 그 값으로. 만약에 200,0,0 그러면은 붉은색 색상이 되겠죠. 이제 물론 완전 빨간색은 255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명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RGB 트리플렛의 형태, 그 다음에 그냥 고유 이름의 형태 얼마든지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색깔 명시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조금 더 보장이 돼 있는 그런 기능이 NG에서는 추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DG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아마 눈에 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볼들이 있는데, 이 XY축 안에 있는 심볼들은 형태가 온전하게 나오지만 XY축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약간 잘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이런 플롯 자체가 XY축으로 설정되어 있는 요 사각형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지만은 요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는 얘가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클립 속성이라고 그래요. 클립 속성. CLIP. 그래서 원래 클립 속성이 이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는 자르죠. 그럼 만약에 축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자르지 마라. 그러려면 당연히 이걸 갖다가 값을 0으로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 축을 벗어나는 것들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라고 하는 속성도 어차피 이건 플랫뿐만 아니라 NG 체계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그래픽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은 이게 내가 분명히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은 축을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온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클립이란 속성을 잘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그림을 표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그 선의 형태를 살려두면서 심볼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라인 스타일을 뭐 굳이 이렇게 0으로 하지 마시고 라인 스타일은 그냥 디폴트 또는 뭐 점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럼 점선은 점선대로 살리고 또는 뭐 대시드 라인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선과 심볼을 혼용해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0을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두께는 굳이 두꺼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 두께로 하면은 이러면 조금 더 보기 괜찮은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그림이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심볼과 관련된 그리고 눈금이랑 관련된 주요 속성들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 해놨지만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보시면서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그 캡션 문자를 좀 넣어볼 건데 이런 그림에서 넣어볼 수 있는 캡션 문자는 몇 개 종류가 있죠. 축의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타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타이틀의 형태로 고정적인 위치에 매겨지는 문자가 아니라 아예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문자를 따로 그냥 직접 표시하는 이런 것들도 되는데 일단 X축, Y축 타이틀부터 해보면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존의 예전 플러스 디지 체계의 플러스에서도 비슷한 걸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X 타이틀 이퀄 뭐 디그리 그다음에 Y 타이틀 이퀄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축의 타이틀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전체 타이틀도 전체 타이틀 Y는 뭐 사인 X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직접 주시면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 타이틀을 표기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냥 그 축의 타이틀이나 전체 타이틀은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한 요쯤에 그 문자를 하나 제가 임의로 그냥 삽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위치에다 제가 파지티브 라고 하는 문자를 이 위치에 삽입할 건데 그러면 이제 문자를 별도로 삽입하는 기능은 뭘로 해야 되냐 하면은 그게 이제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텍스트라는 함수인데 자, 텍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따로 그 문자 애노테이션을 주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사용 문법은 문자가 표시될 위치에 대한 좌표를 갖다가 x, y 좌표를 주셔야 되고 쓸 내용을 명시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에서 위치는 어디가 될 거냐면은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그래서 x축으로는 270, y축으로는 0.5 정도 되는 요 위치에다가 제가 포지티브라고 하는 문자를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어차피 함수기 때문에 뭐 tx 이렇게 하죠. tx 이퀄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좌표가 x축 방향으로는 270이었고 y축 방향으로는 0.5였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positive라고 하는 문자를 삽입하겠다. 기본 형태는 이건데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문자를 삽입해 보면은 자, 보시면은 에러가 난 건 아닌데 문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이 문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좌표 값이 있지 않습니까? 270, 0.5. 이 좌표는 어디 기준일까요? 이 좌표의 기준은 지금 이 XY축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XY축으로 그려진 그 임시 좌표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그 좌표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좌표계가 어디 기준이냐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앞서 그렸던 플러스 XY축 좌표계를 그대로 따라서 좌표의 값을 해석하도록 하게 하려면은 슬래시 데이터라고 하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이 키워드를 반드시 적어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문자가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사실 이 좌표계에 관한 내용은
뭐 NG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기존의 DD 책에서도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라고 좌표계다라고 하는 그것만 명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X축, Y축의 요 값들을 좌표로 해석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가 지금 삽입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속성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폰트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폰트 언더바 사이즈 이퀄 예를 들면 뭐 한 20 정도로 해보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크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뭐 당연히 똑같은 요령으로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좌표가 270에 0.5가 여기예요. 여기니까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문자가 시작이 되게 하게 표시가 된 건데 만약에 이 좌표가 이 문자의 이 왼쪽 끝이 아니라 그냥 가운데다. 즉 가운데 정렬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얼라인먼트 이 속성의 기본값은 0이에요. 이게 바로 왼쪽 정렬. 그러니까 이 위치가 문자의 왼쪽이 되게 하라. 만약에 이걸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 정렬이 돼서 여기가 오른쪽이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가운데로 하시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로 0.5가 돼요. 0.5가 되면은 정렬을 가운데다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방향의 얼라인먼트고 수직 방향 얼라인먼트도 이제 그 버티컬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속성이 따로 지원되니까 그걸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NG 체계의 문자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좀 내릴게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걸 만약에 45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신 것처럼 45도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5도로 기울어진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임의의 각도로 기울어진 형태로 문자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세부 설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표출이 DG에서는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약간 귀찮은 측면이 있었는데 NG 체계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또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NG 체계에서 지원되는 텍스트 함수에 관한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제가 방금 썼던 뭐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 뭐 컬러, 폰트, 사이즈, 뭐 폰트 컬러 이런 것들 다 속성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표시 같은 경우에 이 도움말을 보시면 하단부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어떤 특수한 기호들, 로마 숫자나 기타 특수 기호들의 표시도 가능한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써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그 텍 또는 텍스나 라텍스 같은 그, 그 솔라리스 같은 OS에서 지원되던 문자 편집기가 있었는데 그런 데서 지원했던 어떤 그 표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특수한 문자들의 표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캡션으로 이런 특수 문자들을 삽입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는 참조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캡션을 삽입하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파지티브라고 하는 그 문자를 집어넣었지만은 이렇게 네거티브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는 것도 이제 그 비슷한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고 주요 속성들은 제가 여기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그 좌표 체계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현재 그려진 데이터 범위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좌표 체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좌표 체계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그 화소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그 화소 자체가 600에 50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x 좌표로 500에 400, 그 정도 위치에다가 어떤 임의의 문자를 삽입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500, 400에다가 이런 문자를 삽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좌표계를 갖다가 디바이스라고 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 픽셀 값 기반으로 이런 문자가, 그러니까 이 위치는 500에 400인데 정확히 위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 400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픽셀 기준으로 좌표를 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은 노말, 이거는 가로 세로 실제 크기가 얼마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해서 생각하는 그런 좌표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이 타이틀 말고 제가 이 위에다가 또 다른 어떤 문자를 삽입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 정확히 이 그래픽 창에서 가운데가 어디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이 좌표 이런 좌표계를 쓰기보다는 픽셀 좌표나 노멀 좌표계 쓰는 게 좋은데, 사실 노멀이 더 편해요. 왜냐면은 픽셀 좌표계는 픽셀 크기에 그래픽 창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는데 노멀은 그거 상관 안 하니까. 그러면 가운데 위치는 노멀 좌표계로 따지면은 0.5에 요 y축으로는 0.9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좌표 값을 만약에 0.5에 뭐 0.97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좌표계를 노멀로 변경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수평 방향으로는 가운데지만 수직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어딘가에 문자를 삽입하고자 할 때 이런 좌표계를 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좌표계를 어떤 걸 쓰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건 좌표 체계간 비교를 해본 그림인데 뭐 비슷한 그림이에요. 어차피 뭐 좌표 그 픽셀 좌표로 설정할 거냐, 노멀 좌표로 할 거냐, 데이터 좌표로 할 거냐, 뭐 이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좌표계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회차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그 그림의 위치, 그래서 뭐 그 하나의 그래픽 창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그릴 때 위치를 내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정확한 위치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림을 그릴 때 위치가 그냥 아이디어를 적당히 X축과 Y축 이 그림을 갖다가 전체적인 그림 그래픽 창의 크기에서 어, 에 맞춰 가지고 적당히 그 여백이나 이런 거를 설정해 줬지만은 이런 것들까지 내가 직접 설정을 해주고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5회차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회차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5회차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